금성건업 하우징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외부의 소형주택을 출고할 수 있게 되어서 출고지에 와서 건물을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동식 주택, 전원주택, 또 요즘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체류형 쉼터, 농막 이런 부면들에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소형주택에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소형주택은 일반 가설 건축물이 아니고 정상적인 주택에 해당을 하지만 조그만 집을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쓰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애용하시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출고된 출고지에서 이와 같은 건물을 소개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 집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래층이 약 8평, 위층이 약 8평에서 전체적으로 16평 정도 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동식으로 주택을 갖다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정상적인 허가와 신고 절차를 거쳐서 중부 1지역에 맞는 단열재를 구성한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집을 전반적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을 처음에 제작을 시작을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 땅에 건축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땅이 약 50여 평 정도 되는 농지인데 이곳 위에다가 소형주택을 하나 놓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이 삼각형 모양의 땅이었습니다. 큰 집이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은 건축주님도 잘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작은 땅에 효율적인 집을 배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논의한 가운데 집을 2층으로 구성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복층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집이 단층집과 2층집의 이게 외관상 보기에는 2층집이 훨씬 예쁜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층집은 좀 아담해 보이지만 2층집은 조금 커 보이고 왠지 느낌이 잘 와닿는 그런 집을 구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집을 잘 구성을 했는데 앞에 2층에 테라스 개념도 만들어서 밖을 내다보면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도 같이 구성을 하고자 해서 집을 만들었고요. 아래 8평, 위에 8평의 집이지만은 아래쪽에는 화장실, 거실, 주방을 구성을 했고 위에는 방을 구성을 해서 부부가 또는 가족들이 놀러 왔을 때 쓰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잘 만들었습니다. 이 집을 만들 때 애로사항은 이게 이동식 주택으로 하다 보니까 골목길을 들어와야만이 되었는데 이 점도 사전에 잘 조사를 해서 이 정도 규모이면 이 골목을 다 잘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동선과 현장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건물을 전반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집의 구조적인 면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전체적으로 경량철골조로 만들어져 있고요. 경량철골조라고 얘기하면은 철제를 사용하여서 기둥과 골조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단열재를 붙여서 시공을 하게 되는데 단열재는 준불연재를 사용해서 화재에 굉장히 강점이 좋은 자재들을 사용했고요. 특히 여기 보이는 외부에 보이는 이 자재들은 메탈 사이딩 종류입니다. 메탈 사이딩 종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은 좀 오래 간다는 것, 내구성이 좋고요. 그리고 메탈 안쪽에 단열재가 붙어 있어서 이 단열 성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좋은 재료입니다. 가성비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주 깔끔한 디자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 메탈 사이딩은 강점이 있는 그런 사이딩입니다. 여러 가지로 가성비나 자재의 성능이나 단열성이나 봤을 때 추천할 만한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 집을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주택은
내진 규정도 맞춰야 되는데 내진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기초공사나 뼈대공사가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잘 만들어야만이 좋은 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집을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한 그런 집이 되겠네요. 집을 좀 들어가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집이 작지만 현관도 구성을 했고요. 네, 중문. 네, 이렇게 중문을 사용을 해서 방풍실의 역할을 하는데 단열성을 높이는 이런 구조였고요. 슬라이딩 문을 3단으로 되어서 적절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아래층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거실 겸 주방을 구성을 했는데 아직 건축주님이 소파는 들여놓지는 못했군요. 보니까 네, 여기에 이제 2인이나 3인 정도 앉을 수 있는 소파를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전면 창을 크게 구성을 해서 외부가 잘 내다볼 수 있도록 역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텔레비전을 벽걸이로 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규모이지만 사람들이 적절히 와서 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텔레비전도 보고 밖도 보고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땅에 대한 조건이 좋았으면 더 좋은 전망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땅의 조건이 그렇게 예의치는 못했지만 그래도 거실을 큰 창을 내어서 밖을 내다보면서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밖에다가 데크를 깐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가서 앞에 데크를 깔고 데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단열성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인 집이 되겠고요. 중부 1지역에 맞는 단열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유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면을 차지하는데 유리의 단열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방을 얼마만큼 구성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살림살이가 좀 편한 집이 되느냐 아니면 좀 불편하느냐 하는데 8평밖에 안 되니까 좀 작은 집이에요. 그렇지만 주방은 한 30평 되는 집에 걸맞는 규모로 구성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구성을 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로 쿡탑을 쓸 수 있는 인덕션 뿐만이 아니라 후드까지 같이 설치를 되어 있는 구면이겠고요. 찬장이나 이 싱크대 전체가 인조 대리석 상판에 또는 하이그로시 문짝에 아주 고급 재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주방이 작으면서도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것을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별도의 자리를 잡아서 여기에 밥솥도 올려놓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전자레인지 갖다 놓으셨는데 전자레인지도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를 해서 주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남은 공간들에 수납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런 것도 적절한 규모의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놀러 왔을 때도 우리가 집이 깔끔한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고요. 여기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여기 냉장고는 이 정도 놓으시면 아주 알맞은 냉장고가 될 텐데 건축주님이 아주 잘 맞춰서 놓으신 것 같아요. 냉장고 위치가 되겠습니다. 비록 8평의 집이지만 주방을 적절한 규모로 잘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거실 겸 주방을 쓰기 때문에 이 규모가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고 작아 보이지도 않는 그런 실용성을 잘 구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있고요.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화장실 문이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문을 일반적으로 미닫이 문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공간이 적은 곳에서는 미닫이 문이 굉장히 효율성은 좋습니다. 미닫이 문을 사용을 했을 때
이제 화장실에서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갖추는 데 있어서는 미닫이 문이 조금 불안해요.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 있는데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안 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미닫이 문이지만 잠금 장치도 같이 있는 그런 미닫이 문이 되겠습니다. 내부에서 잠금 장치가 되어 있고요. 외부에서는 열쇠로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안에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변기, 세면기, 네, 이 장까지 해가지고 처음부터 온전한 세팅을 잘 했습니다. 샤워부스 칸막이를 해서 샤워를 하는데 물이 너무 많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했고요. 이 공간의 크기가 2m에 1.5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큰 화장실이죠. 집이 8평밖에 안 되지만 화장실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렇게 뽑아야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크기를 구성을 했고요. 건축주님이 대단히 만족하시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주방의 공간과 화장실의 공간은 누누이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혈을 기울인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집은 아래층은 이제 화장실, 주방, 거실, 현관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위에는 방을 구성을 했는데 위로 올라가서 방과 테라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이렇게 올라와 봤는데요. 2층에 올라오면 장롱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장롱도 저희 회사에서 세팅을 해서 보냈는데요. 사실 장롱 같은 경우는 집의 규모에 맞는 크기를 이제 어느 특정한 회사에서 만들어서 구매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장롱을 사용을 해서 이 집의 규모에 맞을 만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롱도 같이 구성을 좀 했고요. 여기는 방으로 쓰게 되는데 지금 건축주님이 아직 침대도 아직 못 들여놓고 아직 텔레비전도 아직 세팅을 못 하셨고 그러셨네요. 이쪽에 이렇게 침대를 놓고 쓸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침대를 놓으면은 아마 적절한 모양의 침실이 꾸며질 거라고 보고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나가면 들어와서 통로를 밖으로 나가면은 테라스를 나가는 자리인데요.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 집의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테라스입니다. 2층 침실에서 바로 테라스 공간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밖을 크게 내다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전망 좋죠. 네, 이런 집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도 이곳 테라스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주님도 이런 테라스를 걸쳐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난간의 높이가 조금 높아 보일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난간의 높이는 1.2m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m 규격을 맞추느라고 이 정도 높은데 사실은 도심에서 일을 하면서 지치신 분들이 시골에 내려오면 이런 힐링을 하기를 바라시죠. 이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부면을 차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집을 소형 주택을 만들고 세컨하우스를 만들 때 왜 이 집이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구성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은 이곳 테라스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부에 보면은 이 나무들은 소나무인데요. 외부에 있기 때문에 변색이 될 수 있어서 네, 외부에 칠을 한번 했습니다. 투명 칠을 아주 고급 오일 스텐을 발라서요. 오래가고 느낌이 좋도록 구성을 잘 해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세한 점들 하나하나 챙기면은 집이 좋은 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을 더 충실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집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 집의 내부 마감재가 어떤 것이 사용이 되었는지 잠깐 말씀을 좀 드릴까요?
내부 마감재는 전체적으로 소나무로 마감을 했습니다. 소나무가 이제 피톤치드가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그걸 재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소나무의 역할은 옛날에 궁궐들은 다 소나무로 만들었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자재라고 보여지고요. 이 소나무를 굳이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집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건축주님이 나는 시골에서 있는 그 느낌을 가지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나무로 구성을 했습니다. 나무 색깔이 굉장히 밝은 색인데 밝은 소나무 색을 골라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심에 생활을 하시다가 놀러 왔을 때 느낌이 이런 포근한 느낌을 갖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소나무를 썼고요. 바닥 마감재 같은 경우는 SPC 마루라고 그러는데 요즘 돌마루라고 얘기도 하죠. 마루를 깔아서 벽과 천장의 색상을 어느 정도 깔맞춤을 좀 했고요. 바닥의 난방은 보일러를 썼습니다. 전기 판넬, 전기 필름, 전기로 난방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집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했습니다. 기름 보일러를 사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집이 작다라고 그래서 나는 뭐 대충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라고 건축주님이 말씀하셔서 보일러를 깔고요. 보일러를 깔아서 집을 잘 사용할 수 있고 겨울에도 집을 따뜻하게 사용을 하겠다라는 강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보일러를 깔 수 있었고요. 보일러를 깔면 장점 중에 하나가 온수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겠죠. 전기로 온수기를 사용하면은 온수 용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일러를 사용해서 식구들이 많이 놀러 왔을 때도 아주 풍부한 온수와 따뜻한 집에서 나는 한겨울을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여기가 홍천인데요, 지역이. 홍천은 눈이 오면 굉장히 예쁜 산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홍천이나 횡성이나 이쪽 지역을 굉장히 선호하시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겨울에 노는 집, 집이 따뜻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집은 난방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쓴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이 집을 소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이 집은 소형주택이지만 굉장히 잘 구성된 집,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을 만한 집이 되겠습니다. 적은 비용이 든 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 하는 문제는 값어치를 얼마나 하는 문제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돈이 들더라도 좀 좋은 집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소형주택, 전원주택을 굉장히 많이 설계하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을 많이 하고 있는 체류형 쉼터도 굉장히 제작을 많이 하고 있고 요즘 계약도 많이 진행되고 있네요. 미처 다 만들지 못할 만큼 계약은 있습니다만은 이런 주택에 있어서 강점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작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소비자에게 잘 만들어 제공하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를 애용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좋은 집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